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바닥입니다. 2022년 9월 26일 주식시황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식으로 수익 내기 위해서는 재료 분석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재료 분석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순서는 이제 상한가, 하한가 재료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질문 주신 거 좀 답변해드리고, 그 다음에 상승 종목들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관심 종목 뽑았던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황 보면은 이제 코스피 마이너스 3%, 코스닥 마이너스 5% 하락하는 그런 최악의 하루였죠. 제가 이제 예상을 했던 거는 그래도 전저점을 지켜주면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상이 깨지면서 지수가 큰 하락이 나오게 되었고, 저도 이제 HLB 제약이라는 종목을 이제 가지고 있다 결국에 오늘 좀 손절을 했습니다. 아쉬웠던 건 이제 수익이나, 그러니까 본전으로 나올 기회도 있었고 수익으로 나올 기회도 충분히 있었는데 괜히 버텨가지고 손해를 더욱 키운 점이 문제였고요. 그나마 이제 희망적인 거는 장막판에 이 코스닥 외국인 기관이 이제 매수가 들어오면서 시간 외에서도 종목들이 많이 하락했던 종목이 이제 시간 외에서도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긴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외국인 기관이 보통 이렇게 매수가 들어오면은 지수를 보면 이렇게 아래 꼬리가 달리면서 이렇게 상승이 나와주는, 지수 반등이 나와주는 경우들이 많은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수 반등이 크지 않고 계속 하락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원인은 이제 장 막판부터 해서 그냥 장 초반, 장 막판 개인들의 매도 물량이 많이 강했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이 이렇게 매수를 했음에도 지수가 하락한 모습을 좀 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내일 이제 신용이 많았던 종목들은 반대 매매가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제 이번 주까지는 일단 전저점이 깨졌기 때문에 지수 하락이 더 나올 수 있다 생각하면서 좀 이제 비중을 조금 이제 줄여가지고 이제 눌림 매매를 할 생각이고요. 아니면 매매를 안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까지 빠졌고, 이게 처음 이제 이때가 이제 코로나가 이제 한창 시작을 했을 그 시기까지 이제 지수가 앞에서 크게 상승을 했다가 이제 많이 하락을 하면서 그 구간까지 이제 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이제 허망하다고 볼 수도 있고, 특히나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워낙에 주식시장에 안 좋은 점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제 진짜 이게 전저점이 깨지고 이제 밑으로서 떨어질 거냐, 아니면 여기서 반등은 한번 나와줄 거냐에서는 좀 이따가 밑에 확인을 해야 될 것들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5% 빠졌고요. 그다음에 외국인이 매수를 들어왔지만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개인들 매도가 많이 나오면서 지수를 상승시키지는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환율이 1430원 미친듯이 상승을 했죠. 그래서 증시 하락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앞으로 봐야 될 거는 S&P 500이랑 나스닥 이 전저점을 지지를 하는지 여부랑, 그리고 주봉으로 보면은 이 주봉의 200주선을 좀 강력하게 지지를 해주는지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 주봉이고요. 이게 200주선인데 앞에서 이제 6월 달에 저점을 한번 만든 뒤에 지금 과정이 상승 후 이제 하락이 나오면서 앞에 있는 이 저점 구간, 전저점 구간을 깰지 말지, 그게 지금 가장 유심히 봐야 되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이제 우리 증시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이 미국 지수가 이 전저점을 지켜주면서 상승이 나와줘야 우리나라 증시도 상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고 있는 관점에서는 이런 나스닥이나 이 S&P 500이 S&P 500 주봉을 봐도 이런 전저점 구간을 지키는지부터 이제 확인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일단 되게 지수 상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네요. 그 다음에 정부에서 이제 환율 방어를 좀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볼 거고, 그 다음에 10월 13일 CPI 지수가 나오면서 이 예상치보다 하락이 나올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하고, 그러니까 이게 하락이 나오면은 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은 완화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기대를 좀 가지고, 그 다음에 오늘 코스피가 이제 700포인트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이제 일주일, 이번 주죠. 이번 주 안에 코스닥 720포인트를 탈환 다시 올라올 수 있는지를 저는 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이번 주까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전저점이 깨진 상황이라 이거를 이번 주 내로 이 전저점을 다시 다시 회복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 이 선 있죠? 710포인트인데 여기를 회복을 해주는 모습이 나와줘야 그때서야 이제 매수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에 이제 키워드로는 카나리아 바이오, 난수암 치료제 글로벌 임상 3상 심의를 통과했다라는 소식에 상승했고, 채권 추심업이 금리 인상 소식에 이제 관련주가 상승을 했고, 니켈 관련주 니켈 비축량이 정부 니켈 비축량이 크게 감소를 하면서 이 니켈 관련주가 상승을 했고요. FN 리퍼블릭은 실외 마스크 의무 해제 소식에 화장품주로 해서 상승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대주주인 산업은행에서 대우조선해양 하나그룹의 통 매각을 하겠다라는 소식에 이제 좀 상승을 했고, 그다음 파맵신이 신약 후보 물질 이 항암 효능 확인 소식에 상승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 외에서는 지니틱스랑 서울전자통신 주식 양도 소식에 시간 외에 상한가를 갔고요. 그럼 이제 보면은 카나리오 바이오 이 이게 21일 날에 열렸던 건데, DSMB 회의에서 임상을 계속 진행하라는 권고를 받았다는 소식에 상승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임상 3상 뭐 이게 결과가 나와서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문제는 없으니까 그냥 그 임상을 계속 하라, 그런 내용이고요. 사실 이거는 단기적인 재료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엔 내년 3분기에나 중간 결과 발표가 예정이니까요. 근데 카나리오 바이오가 워낙에 이 상승률이 큰 종목이라서
이런 단기적인 재료로도 한 번 더 상승이 나올 수도 있긴 할 것 같습니다. 워낙 상승할 때 크게 상승하는 종목이니까요. 그 다음에 채권 추심업 관련된 종목이 금리 인상을 하면서 채권 추심 업체들이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SCI 평가 정보가 상승을 했습니다. 금리 인상을 하면 대출 이자가 증가해 변제가 어려운 사람이 많아질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에 이 채권 추심 업체가 수혜를 받은 건데요. 카나리오 바이오랑 세종 메디칼이 같이 엮여서 먼저 상승을 했는데, 그냥 이 그동안 하락하다가 이 단기적인 이슈로 해가지고 오늘 시장 안 좋을 때 솔직히 이게 이 DSMB 심의 통과 소식도 21일 날 나왔던 내용이 지금 이제 반응을 보였던 거기 때문에 그냥 시장 안 좋고 종목들이 계속 하락하는 와중에 그냥 이때 그냥 이슈를 붙여가지고 세력이 상승을 좀 빨리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 번 더 미친 듯이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런 올라가더라도 저항 구간들이 언제나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또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변동성이 크면은 또 손실을 볼 확률이 더 크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세종 메디칼이 이 카나리오 바이오가 인수한다는 소식에 좀 같이 엮여 있는 모습인데, 반등 나올 때 같이 반등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SCI 평가 정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나마 이런 단기 박스권을 만들어 놨는데, 이제 이 단기 박스권의 저항 구간을 돌파를 한 것까지는 아닙니다. 하지는 못했지만 이 시장에서 결국에는 금리 인상이 더 지속이 되고, 어차피 또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앞으로 몇 년간은 계속 힘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SCI 평가 정보 그런 점에서 이제 수혜를 받아서 이런 박스권 만들고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하면서 상승을 한다고 하면은 새롭게 이쪽 테마에 또 수급이 들어오면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 또 얘기했던 게 이런 이 푸른저축은행 말고 제주은행이 제가 어제 얘기했던 게 고점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기 전고점 구간이고, 이 종목이 이제 고점 구간이니까 하락이 나오면은 지수가 이렇게 하락이 나오면은 지수가 반등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움직임 자체로 보면은 분봉에서 지수가 빠지면서 이 종목도 상승이 나오긴 했습니다. 지수 빠질 때 상승하고, 그 뒤로 지수가 더 빠졌지만 이제 상승분을 이 종목이 또 대장인 종목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이 고점 구간에서 윗꼬리가 나오는 모습이 만들어지긴 했습니다. 지수가 더 하락을 했음에도 예상했던 거는 얘가 이제 많이 하락을 하면서 이제 크게 하락을 하면서 지수가 전저점 지키고 지수 기술적 반등을 또 생각했었는데, 일단 예측과는 다르게 이제 이 종목이 또 장중에 상승을 했었고, 그것과는 별개로 얘가 제주은행이라는 종목이 고점이다 보니까 많이 단기간 많이 올라가는 상태인 상황에서 이등주였던 푸른저축은행이 그냥 지금 이런 대장주가 고점인 거를 틈타서 얘가 한번 대장질을 한번 하려고 했다가 얘도 결국에는 상승 후에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리 인상을 은행주로만 보면은 이 은행주가 이제 단기간 급등을 많이 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좀 재료 소멸 느낌으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히려 이런 채권 추심업으로 해가지고 이 CI 평가 정보가 그동안의 박스권을 만들면서 여기를 돌파하면은 또다시 시세가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에서 좀 상승이 좀 나오는 게 일단 이쪽 테마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고려신용 정보도 채권 추심업 관련된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나쁜 종목이 좀 아니고요. 채권 추심으로 보면은 이런 박스권 구간을 지금 뭔가 매집을 하고 있는 모습이 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쪽 테마가 안 가주면 좋겠습니다. 이쪽 테마가 안 가야 지수가 다시 반등을 하면서 상승이 나올 텐데, 이쪽이 강하게 상승이 나오면은 또 이런 은행주처럼 지수 반대되는 종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이런 채권 추심업이 많이 안 가줬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니켈 관련주, 니켈 비축량 크게 감소 소식에 니켈 광산 지분 보유 관련주가 상승을 했고요. 정부에서 이 비축분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배터리, 그러니까 2차 전지 하면서 리튬 쪽으로 수산화 리튬 이런 걸로 해서 종목들이 상승이 나왔었는데, 그동안의 상승을 많이 하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고점에 많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오늘 뭐 봤던 미래나노텍도 최근에 상승을 많이 했다가 조정이 나왔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니켈로 이번에는 또 수급이 이동하는 건지 좀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STX 같은 경우가 얘도 이제 또 계열사가 STX 같은 경우 계열사가 이 첫 액화 숙소용 밸브를 개발했다는 소식에 또 상승하는데 힘을 또 실어줬고, 또 니켈 광산 지분이 1%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소식에 이제 같이 상승을 한 겁니다. 그리고 차트로만 보면은 이런 저항 구간, 지지를 받았던 구간, 여기 저항을 받았던 구간을 일단 작게나마 이 상한가로 돌파를 했기 때문에 내일 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와주는지 좀 확인을 좀 할 거고요. 그래서 이 종목을 이제 이 종목이나 뒤에 이 EM 플러스는 또 리튬으로도 상승을 했었는데, 리튬 관련으로 또 이번에는 니켈 관련 쪽으로도 엮여가지고 얘가 이쪽으로도 수급이 들어오는지, 황금 ST도 니켈 관련으로 해서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확실히 지금 이제 자원 개발 쪽으로 그동안 또 리튬이었으면 니켈로 이동하는지 이런 것들 좀 확인을 해보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FN 리퍼블릭은 실외 마스크 의무 해제 소식에 화장품주로 상승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코로나 관련된 이슈가 이제 거의 끝이 나고 컨택 종목으로 이제 수급이 이동하는지 이런 걸 좀 볼 건데, FN 리퍼블릭이 이 박스권을 되게 잘 만들어 놓은 뒤에
이런 박스권 구간을 지금 오늘 돌파를 했습니다. 여기 돌파한 모습 있죠. 거래대금이 좀 부족한 거는 아쉽지만 그래도 그동안에 이 1년 넘게 힘을 비축해 놓은 모습 자체는 좋은 모습이다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이게 적자가 지속이 되는 상황이라 얘를 아마 이거 전환사치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또 심지어 이게 상한가를 갔었지만 이게 시간 외에서도 이거 전환사치에 관련된 이슈로 해가지고 하락한 모습 자체가 좋은 모습은 아니지만 차트적으로 봤을 때 이런 구간을 매집을 했던 건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바탕으로 이제 화장품주가 같이 더 얘가 상승이 나오면 화장품주가 따라서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화장품주 섹터, 화장품 섹터의 상승하는지 하락하는지 그런 관찰을 하는 이 척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우조선해양 하나그룹의 통 매각 가계로 확정이 되고, 근데 아쉬운 거는 과거 6조 원이었는데 2조 원까지 떨어진 상태예요. 이제 인수전이 다시 벌어질 전망입니다. 피인수 이슈는 좋은데 일단 몸값이 많이 하락했던 점은 좀 아쉽고, 화매피싱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관심 종목으로 뽑을까 말까 했다가 그때 이제 바닥권이어서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좀 반등이 나왔고요. 근데 이 종양 감소 효과 확인 소식은 재탁 뉴스입니다. 이게 전에 나왔던 거고요. 그래서 낮은 구간에서 나온 반등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대우조선해양 일단 아직까지 많이 하락한 그런 구간에서 아직 이런 넘어줘야 될 구간을 넘지는 않은 상황이니까 이 구간을 넘는지 안 넘는지부터 이제 확인을 좀 하려고 하고, 화매피싱 같은 경우는 여기 이 구간에서 제가 이때 돈이 이제 들어오는 모습들이 이제 확인이 됐고, 이제 이 종목이 좀 바닥권이니까 이렇게 4등분선을 그어가지고 이런 눌리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면은 좀 수익을 거둘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내가 반등이 이렇게 좀 나와준 모습입니다. 지금은 이제 바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단기적인 반등이 나왔다 정도로만 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미글로벌 이제 네옴시티 이슈로 최근에 상승했으나 일단 지수 하락하면서 많이 하락했고요. 금강철강도 단기 급등에 좀 조정이 나오는 모습이었고, 미래나노텍은 지수 하락이 나오면서 이제 같이 하락한 모습입니다. 보면은 한미글로벌 저는 이제 네옴시티 이슈 중에서 좋은 종목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돈이 들어오는 모습들이 있었고, 어제는 이제 이런 버티는 구간이 있어가지고 여기 저점을 손절잡고 매수를 해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쉽게도 오늘 이제 지수가 많이 하락하면서 21선도 깨고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네옴시티 이슈에 대한 그 재료 그런 건 지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과연 이런 눌리는 구간에서는 과연 잘하면 매수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금강철강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단기간에 좀 반등이 나와주는, 상승이 나와주는 모습에서 오늘 좀 하락이 나왔고, 대신에 오늘 하락 나올 때 거래대금이 많이 줄어든 모습인 그래도 인상적이긴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 구간이 딱 120선을 지지를 받고 좀 상승이 나왔던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 거래 대금이 얼마 안 터진 상황에서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이제 4등분선 그어가지고 손절을 좀 짧게 잡고 매수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금강철강을 잠깐 보고요. 미래나노텍도 이런 구간, 어제 여기 저점을 지키니까 이 구간에서 좀 눌리는 구간에서 매수를 해보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쉽게도 오늘 일단 손절이 좀 나갔고요. 그러니까 매수를 했다면 손절이 나가고, 그나마 시간 외에서는 좀 4% 넘게 상승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일단은 뽑았던 종목, 오늘 아침이네. 오늘 아침에 이 관심 종목들 뽑았던 종목들의 특징은 지수가 전저점을 좀 지켜준다라는 관점에서 종목들을 뽑았던 건데, 아쉽게도 전저점이 깨지고 나니까 지수 종목들도 같이 밀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질문과 답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카페 회원님께서 질문 주신 내용인데, 이제 부국철강에서 이 KB증권만, 그러니까 거래원이죠. 이 KB증권만 매수를 하고 한투 증권은 매도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이게 자정 거래인 건지 아니면은 오를 확률이 큰지 내릴 확률이 큰지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일단 답변을 하면 제가 이제 거래원 분석에 대해서는 이제 잘 몰라가지고 정확한 답변을 할 수는 없지만,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사실 이 거래원이라는 것 자체가 물론 중요할 수 있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들은, 더 중요하게 보는 이 테마, 이 종목이 상승했던 이슈와 그 섹터에서 그 섹터 대장주인지 아닌지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숲을 좀 봐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여기서 숲은 섹터이고요. 테마죠, 다른 말로. 나무는 이제 거래원, 지금 물어보신 거래원이나 뭐 이런 수급이라고 치겠습니다. 이제 그동안의 철강 섹터의 대장은 이제 금강철강이었고요. 후발 대장은 이제 문배철강으로 어제 상한가를 갔던 종목이었습니다. 질문 주신 부국철강은 이제 3등주, 4등주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차트를 잠깐 돌려보면 확실히 대장인 종목은 올라갈 때 힘 좋게 상승했고, 반대로 3, 4등주는 대장주가 올라갈 때는 적게 오르고 내릴 때는 많이 내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상한가를 갔던 문배철강과 지금 물어보셨던 부국철강을 비교해봐도 오늘 하락이 나온 구간이 이 전일 장대 양봉을 기준으로 보면은 그 기준에서 장대 양봉 3분의 1 지점까지 많이 내려온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거래원 분석 이것보다는 먼저 테마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 그 뒤에 이제 테마의 대장을 내가 이제 확인을 했으면은 그 대장주에서부터 이제 거래원을 하나씩 분석해 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잠깐 보면 어제 말했던 것처럼 아까 얘기했던 거에 문배철강이 이제 후발 대장으로 해가지고 상한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상승을 할 때는 상한가를 만들었고, 하락을 할 때는 물론 얘도 하락이 고점 대비해서 고가 저가 하면은 총 15%가 빠진 겁니다. 이때 15%가 빠졌지만 반대로 보면은 이 부국철강이라는 종목을 보면은 상승을 할 때 이 상한가를 만들었던 모습도 아니었고요. 이 종목이 고점이 16%였고 저점이 종가가 마이너스 9.4%에서 끝이 났으면은 마이너스 25%가 하락을 한 겁니다. 이것처럼 이 거래원이라는 걸 분석하기보다는 먼저 테마의 대장이 어떤 종목인지부터 이제 확인하고 그 대장주를 매매를 하려고 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질문과 답변은 이렇게 좀 끝을 내고요. 결론적으로는 테마의 대장부터 찾으려고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상승 종목을 파악하면은 오늘도 이제 거래대금 상위 이제 창에서 거래대금 300억 이상 등락률 높은 순서대로 보면은 아까 봤던 종목들은 좀 빼겠습니다. 인버스가 좀 많이 올라왔네요. 푸른저축은행도 아까 봤으니까 빼고, 리드코프도 채권 출시업 관련된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이제 이쪽 테마가 이제 수급이 연속적으로, 그동안에는 이제 은행 관련주가 금리 인상으로 해가지고 수혜를 받았다고 하면은 은행 관련주 이제 좀 고점이니까 오히려 채권 출시업으로 수급이 들어오면서 더 연속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건지 좀 확인을 좀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ST큐브는 얘도 이제 어떻게 보면 미친 종목이죠. 상승했다가 조정이 나왔지만 오늘 지수가 안 좋은데도 다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강한 것 같긴 해요. 그다음에 고려신용정보도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케어랩스, 에머레츠라는 종목은 오늘 신규 상장을 한 건지, 신규 상장은 아니고 그냥 좀 오랜만에 이제 거래 재개가 됐는데 이런 종목은 안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휴림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도 얘도 이제 액면 분할을 하면서 이제 최근에 상승이 나오는데 거래대금이 뭐 그렇게 큰 건 아니니까 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상승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기준에는 그렇게 맞는 종목은 아니어서 안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에브리봇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런 120선을 좀 지켜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티플렉스도 그 지수 안 좋을 때 얘도 니켈 쪽으로도 좀 연관이 있어가지고 아침에 상승을 했지만 이 힘 없이 종가상 좀 내려온 모습이고요. 이 종목도 이제 120선이나 아니면은 이런 저항 구간을 돌파를 하고 나서부터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전약품은 어제 뽑았던 종목인데 이런 박스권 얘도 여기만 돌파를 하면은 좋은 흐름이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도 지금 박스권 돌파 전에 움직임이 꽤나 괜찮습니다. 얘가 샤페론인가요? 예, 샤페론 상장 이게 관련된 종목인데, 이 샤페론이 또 찾아보니까 이번 주에 수요 예측을 하고 다음 주에도 청약 일정이 잡혀 있는 만큼 일단 이슈가 있으니까 이 종목은 뭔가 그래도 저런 청약 이슈로 해가지고 엮여서 한번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을 이제 이렇게 눌리는 구간을 눌리게 되면은 얘는 한번 매수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원래 관심 종목이기도 했으니까 얘가 조정이 나오면 한번 매수를 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신성홀딩스는 뭐 아직 이런 저항 구간을 돌파를 한 건 아니니까 패스하고, 셀피글로벌도 그냥 단기간 많이 하락했다가 반등이 나와주는 모습이었고요. 그다음에 고려산업도 오늘 그래도 지수 안 좋을 때 사료주가 좀 상승이 나왔던 모습이었습니다. 가온칩스는 이제 ARM 이슈로 해가지고 그래도 잘 버텨주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그 이제 구독자님께서 이 AD 테크놀로지도 ARM 관련된 인수 관련된 종목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넥스트 칩도 ARM 이슈가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그래도 여기를 선을 그어 보면은 확실히 이 상한가를 만들었던 곳의 종가이기도 하고 이런 저항 구간에서 그래도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 앞으로 움직임이 어떻게 가는지 좀 지켜볼 생각이고요. 다음에 삼성 스펙 45 얘도 ARM 이슈로 해가지고 좀 같이 올라간 걸로 보이고, 나머지는 이제 그 EV 첨단 소재는 어제 이런 박스권 구간을 이제 넘어준 모습에서 오늘 또 이제 지지를 받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런 거는 나쁘지 않죠. 지지를 받았던 모습 자체요. 그래도 차트적으로도 괜찮은 모습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일 알미늄 그래도 시장이 안 좋은데 뭔가 잘 버텨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긴 한 것 같습니다. 예, 그 외의 종목들은 일단 좀 이제 아무래도 오늘 지수가 안 좋고 하니까 뭐 상승했던 종목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고 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관심 종목으로 뽑았던 종목들 잠깐 보면은 이제 원래 기존에 관심 종목이 있죠. 일단 태용로직스입니다. 태용로직스는 결국에는 이런 저점이 이제 오늘 좀 깨졌고요. 시가 개파락을 아예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얘는 손절이 되면서 얘는 손절된 걸로 또 처리를 하고요. 지수가 전저점만 좀 지켜줬다라고 하면은 이런 구간에서 이제 반등이 이렇게 나와줄 가능성이 있었는데
아쉽게 됐습니다. 지수 빠지면은 결국 지수를 이기는 종목은 없으니까요. 그다음에 이로운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이제 저점 구간이죠. 여기 저점을 아직까지 지켜주는 상황이니까 아직 그대로 보유를 할 생각이고, 그다음에 유일 로보틱스는 이제 어제 따로 그러니까 아침이죠. 아침에 이제 종목을 올렸을 때 이런 단기간 이 저점 구간을 손절로 잡고 매수를 해볼 수 있다라고 하면서 종목을 올렸었는데, 일단 그 관점에서는 일단 탈락을 했지만 그래도 앞에서 원래 뽑기로 했던 이런 저점 구간을 깬 건 아니니까 여기 저점이 깨지게 되면은 여기 손절로 처리를 하고 이제 끝을 내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이 저점을 깬 건 아니니까 만약 깼으면은 그때 이제 손절로 이제 볼 거고요. 그다음 예선테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 포르쉐 이슈로 해가지고 그래도 야금야금 오늘도 양봉이 만들어지는 그런 모습도 나왔었고, 2주 29일 날에 상장 이슈가 있기 때문에, 포르쉐 상장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이제 좀 이렇게 반등이 지수가 안 좋은데도 상승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뽑았던 종목을 잠깐 보면은 일단 금양이 그래도 좀 잘 버텨주는 모습이고요. 여기 저점을 일단 손절로 잡고 얘가 여기서 이렇게 한 번 더 내일 밀릴 수도 있지만, 밀리게 되더라도 여기 노란색 선이 20선이 있으니까 여기를 한번 좀 지킨다 생각하고 너무 눌리는 구간, 여기 손절 잡고 매수를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SM은 여기가 깨졌으니까 얘는 좀 밑으로 빼버리겠습니다. 깬 종목들은 빼고요. 오늘 많이 뺐죠. 많이 깼습니다. 저점을. 유일 로보틱스도 그렇고, 엔캠은 그래도 좀 버텨주는 모습이어서 일단 얘는 한번 이렇게 더 하락을 할 때 좀 기다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엔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급이 계속 들어오는 모습이 그래도 눈에 띄기 때문에 하락을 하더라도, 오늘 하락을 했지만 그렇게 하락이 엄청 크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전약품 오늘 좀 상승이 나왔었는데 얘는 여기까지 좀 떨어지면은 한번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 여기 저점이 깨졌으니까 얘도 손절이 됐다라고 보고 일단 패스를 하고요. 한미글로벌도 여기 단기 저점 구간 여기를 손절 처리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 종목을 버리진 않고 이제 좀 이렇게 더 떨어져가지고 이제 낙폭 과대로 해가지고 이 종목을 매수를 해볼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근데 단기적인 이제 이 단기 저점 손절 잡고 매매를 하는 걸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손절이 나갔다는 거죠. 그다음에 그 외에 이제 종목들 휴스틸도 뭐 이렇게 떨어졌을 거고요. 여기서 버텨주는 종목들이 많이 없을 겁니다. 오늘 시장이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하락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뉴프렉스 같은 것도 오늘 이 종목을 뽑았던 게 이런 저점 구간을 손절 잡고 매매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 아예 깨졌기 때문에 일단 관점이, 그러니까 이런 기준이 다 틀려져 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밑으로 빼가지고 따로 분류를 해놓고요. 동국산업은 아직 넣진 않았으니까 그냥 움직임 조금 더 지켜보려고 합니다. 하잉크 코리아는 생각보다 저점 구간에서 잘 지켜주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수화학도 이런 구간 저점이 계속 깨진 상황이니까 바로 볼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지금 보고 있는 것 중에 그나마 이제 데모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재건주,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이슈 종목이고, 여기 지지를 받았던 구간이 앞에 이 상한가의 종가 구간이기도 하고, 여기 윗골이 달았던 구간, 지지를 받았던 구간이니까 여기를 한번 비중을, 지금은 이제 지수가 안 좋으니까 크게는 아니더라도 좀 줄여가지고 이 저점을 손절 잡고 매수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얘는 한번 볼 것 같고요. 히림은 벌써 이제 어제 깨졌죠. 어제 저점이 깨졌기 때문에 밑으로 내리고, 캠트로스도 좀 내리고요. 에코플라스틱이나 한국정보통신도 똑같습니다. 오늘 이제 버텨줬던 종목들 잠깐 보면은 대우조선해양은 아까 상승해서 뭘 볼 건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고려산업까지는 일단 그래도 이 120선 구간을 좀 살짝 돌파를 했다가 내려오는 모습이어서 일단 며칠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장에 매수하기는 좀 어렵고, 가온칩스도 지금 이제 상승이 계속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자리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지금 봤을 때 뭐 크게 이제 버텨주는 모습이 막 나오고 한 건 아니어서, 그리고 지수가 안 좋은 이 3일 동안 저점을 지켜주는 모습이 막 눈에 띄게 나오고 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은 공식적으로 유튜브 관심 종목은 이렇게 3가지 종목으로 보고, 제가 생각할 때 예선테크는 지금 구간에서 좀 절반 정도라도 좀 비중을 좀 매도를 하는 거는 옳다 생각합니다. 그래도 단기간에 이 종목도 이제 한 10% 넘게 상승을 했던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절반 정도 매도하고, 뭐 추가적으로 이제 상장 전에 이슈가 나오면은 그때 정리를 하는 식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태영로직스까지도 이제 정리를 좀 하고요. 끝을 내고, 확실히 이제 지금 구간에서는 지수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주기를 좀 희망해 보고 있습니다. 많이 힘든 장인데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내일은 좀 좋은 모습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닥이었습니다.